저도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가 이혼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요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장모님이 굉장히 강력한 장모님이었고, 이 장모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여하는 장모님이었는데, 그 사위가 그래도 처음에 결혼할 땐 괜찮았어요. 유망했고 벤처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위가 결국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. 사람이 망하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망했는데 이미 재력가셨던 장모님이 사실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가서 빌기도 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고, 그리고 자기 아내가 그런 거예요. 우리 엄마한테 가서 빌붙을 거면 나가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정말 이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장모님이 안 도와줬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것들로 다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니까 결국은 집에서 목을 맸죠. 네네, 자살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에는 단순히 이게 물론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딱 짚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그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가족이고 그 순간에 비난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장모님이 그 사위에게 평상시에도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아주 뭐 형편없는 대접을 했고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너 같은 애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이야기를 또 자기 아내에게서도 듣고 그게 격진지. 예, 어려움에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이제 부부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?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사실은 원인을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고 서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감정을 폭발하고 또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이런 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족이야말로 역지사지에 어떤 이런 그 지혜로움을 잘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요.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차트 같이 볼까요?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차트입니다. 장모 사위 신부부 갈등. 겁나 장모. 정말 이 겁나 장모님이라고 느끼는 사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상담실에 보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. 처가살이도 아직까지는 좀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한 가지는 장모님이 무섭고 자기 부인이 무서워도 밖에 나가서 남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, 근데 장모님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우니까 겁나 장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이 겁나 장모도 3종 세트가 있습니다. 3종 세트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비난형이에요. 이게 뭔가, 김서방, 이서방, 최서방, 이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두 번째가 비교형이에요. 이제 무서운 거죠. 세 번째가 감시형인데요. 이 감시형은 거의 올가미 수준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뭐 출퇴근 시간 다 점검하고요. 10시까지 오지 않으면 그 사위에게 장모가 전화를 걸어요. 자네 어딘가? 전화를 걸어요. 그건 원래 아내가 해야 될 몫인데 장모가 전화를 걸어서 당장 콜을 해서 들어오게끔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자리. 잠자리 한 달에 몇 번 하나 점검하고요. 그건 왜 점검? 그거를 왜 점검하는지는 그 장모님께 여쭤보는 거예요. 나라 행복에 위해서. 네, 굉장히 그 통제가 강력한 분인 거죠. 그러니까 워낙에 딸하고의 친밀감도 굉장히 강하겠지만 이 딸도 좀 철이 없는 것 같긴 하죠. 근데 어머니가 워낙에 통제력이 강한 분인 거고, 뭐 통장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그 명절에 본가에 갔다가 제때 처가에 들리지 않았다고 장모님한테 뺨을 맞은 사례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 겁나 장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잔소리하는 장모님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그런 파워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장모님인 거죠. 근데 아니 파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무슨 뭐 지금 뭐 삼성이다 이런 파워라도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. 그 엄마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모르지만 이왕 보태주려면 그냥 확 하고 잊어버리셔야지. 그것 때문에 가지고 딸을 가지고 자꾸 흔들으면요.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? 난 이 사위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. 이 겁나 장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이러면 어떤 사회가 버티겠어요? 그러면 이거 못 살아요, 고통스러운 이렇게 거죠. 되면. 어떻게 생각해요? 그러니까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관심가는 괜찮은데 간섭이 이제 관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과도해지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저기 겁나 장모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영화가 하나 딱 떠올라요. 미저리. 너무 꼴보죠? 그런 거는 있어요. 왜냐하면요. 남편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 차이가 나요. 왜냐면 내가 행동을 안 하던 행동이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올라오면서 괜히 섭섭한 마음이 울컥울컥 들을 때가 있어요. 그냥 그런 걸 것 같아요. 네. 아이고, 울컥하시네요. 아니,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거예요. 고부 갈등은
이 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 장서 갈등은 딸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, 선생님? 딸의 역할. 장서 갈등, 그 해결의 열쇠는 바로 딸. 과연 현명한 딸의 행동 강령은? 우리가 이제 엄마하고 딸의 친밀감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감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친정엄마와 함께 살거나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는 딸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에 더 많은 부분까지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딸들이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친정엄마와 함께 사실 때는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은 기억해야 될 거예요. 하나는 뭐냐? 남편에 대해서 속상한 말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함께 장점도 늘 같이 이야기할 것. 그래서 그 비중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왜 남편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남의 편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함께 친정엄마와 장모와 사위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 우리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남편 편에 설 것. 섭섭하더라도.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얹혀 사는 거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렇게 두 가지 원칙, 곧 장점까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남편 편이 되어줄 때 그야말로 남편들이 아내를 느끼는 거죠. 아, 내 여자. 이게 아내잖아요. 네. 장서 갈등의 중재자 딸. 이것만 잘하면 장서 갈등 만사 오케이. 첫 번째, 박쥐가 되라. 남편에겐 친정엄마 칭찬. 친정엄마에겐 남편 칭찬. 두 번째, 부부는 일심동체. 항상 남편의 편에 서라. 이 장서 갈등을 줄이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 각자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? 결국은 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래 사람들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, 네, 맞아요. 어른들은 이제 안아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.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역시 사위는 100년 손님으로 맞이해주는 게 좋고 딸은 출가했으면은 전화질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그저 그냥 걔가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. 왜냐하면 딸이라는 건 가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친정집 찾을 일이 없거든. 나도 그랬으니까.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이 행복하고 싶지 않은 가족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. 다 행복하고 싶을 텐데 제가 사위들께 늘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, 밥이라도 잘 먹어라. 아, 그렇죠. 깨작거리지 말고 밥이라도 잘 먹어라. 그리고 두 번째, 머쓱거리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장모님을 볼 때마다 웃어라. 어색함을 극복하고 그래야 앞으로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갈 장모님과 최고의 관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장모님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장모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사위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모는 누군가? 나를 사랑해주는 장모거든요.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 남자 아이로서의 내 사위,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장모님의 역할일 텐데 이걸 통틀어서 아마 관용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. 그 관용이야말로 새로 들어온 내 아들 같은 내 사위에게 두 번째 가슴을 풀어헤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하여튼 장모님은 우리 딸만 사랑해주면은 우리 사이가 최고야. 네. 네, 오늘은 처월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사랑과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 적당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할 때 이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